26.8%,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라고 답한 청년들의 비율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평소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코로나19 걱정에 거의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다 보니 답답함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직업을 찾을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하루빨리 국가가 집단 면역을 갖추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맞을 수 있느냐는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올해 한국이 모더나에서 받기로 한 백신은 총 4천만 회 분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모더나는 이미 한 차례 7월 공급 물량 일부를 8월로 늦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의 반도 안 되는 물량만 보낼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의 1,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고, 모더나가 또다시 공급을 지연시킬 경우 2차 접종에 큰 차질을 겪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한국정부 대표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모더나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강 차관은 전날 회의를 마친 뒤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고 모더나는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라며 백신 공급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달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갑자기 기습으로 미국 이외 국가의 백신 공급을 지연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모더나가 바이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주장대로 생산 공장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델타 변이로 미국에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올 가을부터 부스터샷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1, 2차 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하지 못한 국가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미국이 3차 백신을 위한 백신 물량을 싹쓸이했다는 비판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를 잠재우기 위해 비밀리에 몰래 백신을 모으고 있고, 모더나도 미국에 몰아주기 위해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인류 공공재로 백신으로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제약회사들의 말과는 다르게 최근 모더나는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모더나가 막대한 추가 수익을 보게 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는데요. 앤 린드 스트랜드 WHO 예방접종 책임자는 특히 글로벌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 어떤 국가가 백신을 나누는 것 대신 추가 접종을 늘리는 것을 숙고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모더나의 원가였습니다.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리즌 그리고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팀이 공동으로 시행한 메신저 리보액산 생산기술 분석 결과 모더나 백신 1회분당 원가는 2.85달러, 우리 돈으로 3,330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모더나는 유럽에 백신 1회분을 29,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무려 9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를 포함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앞에서는 인류를 위하는 척, 자신들은 전 세계인들을 절망에 빠뜨린 코로나19로 결코 이익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원가 대비 9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돈맛에 취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의 초강력 발표에 모더나를 비롯한 미국 제약회사들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현재 모더나를 비롯한 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산 백신으로 그동안의 폭리가 날아갈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에 대한 임상 3상을 승인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이죠.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뒤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표면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며 한국산 백신을 극찬하고 있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택한 mRNA와는 달리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인 단백질 재조합을 통해 만든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비교해 영상 2에서 8도 사이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가격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한국의 경우 완벽한 콜드체인 인프라를 이미 구축했기 때문에 영하 70도를 유지하며 전국에 운반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수많은 국가에 희망을 주자 현재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시작된 한국산 백신 임상 3상은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임상 시험자 수만 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험해야 하는 기존 임상 방식과는 달리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하여 임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비교 임상하는 것은 프랑스 발네바사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현재 한국산 백신 GBP510은 업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큰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는 성인 80명 모두에게서 중화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100% 확률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해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국제민간기구 전염병 대비혁신연합 CEPI도 한국산 백신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CEPI는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 웨이브2로 선정해 개발 자금 3억 8,350만 달러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웨이브2는 CEPI가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국제기구 CEPI가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한 이들도 있습니다. CEPI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세계 백신 면역연합,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주도로 18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의 상당량을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사 간 협상에서 한국에 배정될 물량도 상당수 확보했다 라고 말이죠. 현재 동남아는 중국산 백신을 못 믿겠다, 한국산 백신만 기다리겠다 라고 외치고 있고, 아프리카는 미국과 유럽산 백신은 너무 비싸다 라며 효능은 완벽에 가깝지만 원가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백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한순간에 역전되자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뉴욕주 광역대 의원인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에 따르면 캐롤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등 여야 연방 하원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의 확진자 증가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등을 언급한 뒤 미국이 제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들에서는 모더나의 퇴짜 맞은 한국, 일본은 곧장 화이자로 대체 등의 제목의 기사와 함께 한국은 모더나에서 퇴짜를 맞은 뒤에 추가로 이를 대체할 규모의 충분한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곧장 화이자 수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일본이 보여지는 숫자에서 한국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화이자 백신 수천만 회분을 싹쓸이했다며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 등을 조금씩 받았다고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다르죠.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돌파했는데 일본산 백신 소식은 물론 치료제 소식도 깜깜무소식. 100% 미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개발 의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3차 부스터 백신을 위해 백신 수출을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일본의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산 백신 출시를 불과 수개월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방식이 아닌 안전한 기존 백신 개발 방식으로 임상 2상까지 결과만 보면 효능도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게다가 보관도 영상 2에서 8도로 가능하고 가격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자신들의 장점을 떠벌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전 세계로부터 열광과 환호를 받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인성의 힘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인성의 힘을 쓴 저자는 군대의 하버드로 불리는 웨스트포인트 교장을 역임한 로버트 캐슬런 2세,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심리공학 교수 마이클 매슈스로 역량이 아무리 커도 인격이 없는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동료를 존중할 수 없다면 이 조직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올림픽 기간에 한국 여자 배구팀을 이기려 도핑 의혹까지 숨겼던 브라질 배구팀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한국인들을 제대로 찍혀버렸고 최근 대세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기 때문에 브라질 외교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에도 일본에서 범죄 집단에 공물을 보내며 한국의 무례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총리가 최근 사퇴 위기까지 겪는 상황. 반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리더로 코로나 팬데믹 직전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여론들이 극찬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의 인성의 리더십이 한 나라를 변화시킬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상황. 이 모든 놀라운 상황들을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인성의 힘. 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비밀을 인성의 힘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